시진핑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제로 감염자 정책으로 중국인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봉쇄 도시는 수십 곳에 이르고 있고 통제되고 있는 중국인들은 6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고 해외 자금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3기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C19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감염을 막기 위해 도시 봉쇄에 나서는 도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우한시와 상하이 사이에 있는 안후이성 우후시가 도시 봉쇄에 들어가면서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후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시내에 위치한 우난의과대학 제2부속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가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후시는 즉시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 4월 17일 오전 4시부터 시내 주요 구역에 정태관리라고 불리는 외출 금지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우후시는 전체 주민에 대해 신속한 PCR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중국에서 감염자 1명이 발견되었다고 도시를 봉쇄하는 것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난 4월 7일에는 허베이성 사허시에서도 무증상 감염자 1명이 확인되자 도시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허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모두 7차례 PCR 검사를 실시했지만 신규 감염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출 금지 조치인 정태관리가 발동되면 대상 지역의 중국인들은 PCR 검사 등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됩니다. 도시 내에서는 일반 차량의 통행은 금지되고 대중교통도 운행을 중단합니다. 학교는 휴교하고 기업 사무실과 공장, 쇼핑센터 등도 원칙적으로 폐쇄됩니다.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상하이, 지린, 장춘, 허베이, 푸젠, 취안저우, 장수, 쿤산 등 다수의 대도시가 도시 봉쇄에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 중국 시민은 모두 6천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미 해제된 도시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전역에서 도시 봉쇄 조치가 내려진 곳은 22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지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떤 상황에서 도시 봉쇄를 발동하고 어떤 조건에서 해제하는지 일률적인 기준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국경에 접해 있는 광시 장족 자치구의 둥싱시처럼 2월 25일에 시작된 도시 봉쇄 조치가 50일 이상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막무가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진핑 정권의 제로 감염자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기 침체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증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2021년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5%였으므로 2022년 1분기에 0.2%포인트의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로 감염자 정책으로 경기의 흐름이 끊긴 영향이 큽니다. 4월에 들어서면서 상하이에서는 의료 붕괴 우려가 높아지는 등 중국인들의 공산당 비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에는 그러한 마이너스 영향이 표면화되면서 GDP 성장률은 1분기보다 한층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시진핑 정권에 대한 비판은 한층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비판 수위는 표면화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것은 3기 연임을 목표로 하는 시진핑에게 있어서 잠재적인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에 당 대회를 앞둔 시진핑은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회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 완화나 인프라 투자 등 경제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경제 대책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경제 대책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으로 공산당 정권은 제로 감염자 정책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향후 경기 후퇴 우려도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심각한 감염 확대로 소비, 생산, 건설 등 경제 활동의 동선이 끊겨버렸습니다. 3월 하순 상하이에서도 도시 봉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중국 내 수요는 급감했고 3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 실적을 밑도는 것은 2020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2월까지 수입이 전년 대비 10%를 웃도는 속도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제로 감염자 정책이 내수를 후퇴시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사실은 3월 소매 매출액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 숙박, 교통 등에 대한 타격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물류 정체와 혼란이 더해지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2단계로 나눠 봉쇄가 실시된 상하이에서는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물물 교환을 통해 식량을 구하는 중국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의 계획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의 혼란은 중국의 큰 마이너스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공산당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SNS상에서는 당국에 항의하는 상하이 시민의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산당 정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국을 비판하는 동영상이나 게시물을 삭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제로 감염자 정책에 대한 불만과 스스로의 안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시민의 혼란이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부터일 것입니다. 전기 대비로 본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를 밑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하이의 도시 봉쇄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은 제로 감염자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 없을 것이므로 동선 차단 장기화에 따라 중국인들의 방어 본능은 높아질 것이고, 중국 내수는 감소세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공급 제약이나 자원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 비용 증가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약해져 기업들이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점차 실적은 악화될 것이고 일자리를 줄이는 기업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젊은 층 사이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제조업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거나 악화되면 중국의 노동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고, 공산당 정권을 향한 불만은 지금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황 악화도 거품 붕괴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1분기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로 둔화되었고, 신축 공사나 부동산 판매도 감소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하나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돼지입니다. 중국에서는 손님을 대접할 때 돼지고기를 항상 내놓습니다. 중국인들은 초대받은 집에서 돼지고기가 나오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은 중국 경제를 좌우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료값 등이 폭등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에서는 돼지를 일찍 도축했습니다. 사료값을 아끼기 위해 도축한 결과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축한 돼지고기 물량이 소진되고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는 다시 한번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중국은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중국 내 해외 투자금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미국과의 명목 금리 차이가 작았음에도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중국의 물가가 미국의 물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 영향을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실질 금리의 격차는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엄청난 해외 자금 이탈이 나타나면서 경기 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예고된 소비자 물가 상승과 부동산 침체, 그리고 중국인들의 불만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3기 연임에 성공할 것입니다. 과연 시진핑 정권이 현재의 제로 감염자 정책을 유지하면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